이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꺼운 건축 전문 서적 사이에서 A4 봉투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남편 강민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안에 뭔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초음파 사진이었죠. 흑백의 희미한 이미지 속에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수아, 임신 24주.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주 전이었죠. 정아는 급히 봉투를 뒤집어 나머지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 5장,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서가 탁자 위로 쏟아졌어요. 이체 내역서를 집어든 그녀의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이수아 200만 원. 매달 빠짐없이 지난 1년 동안.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죠.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아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이미 손가락까지 선명했죠.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아는 황급히 서류들을 봉투에 집어넣고 일어났죠.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회사 동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형 책상에 있던 회사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박 과장이었습니다. 옆에 선 이대리가 정아의 붉게 부은 눈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형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아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가 몇 가지 서류를 챙겼어요. 나오는 길에 박 과장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인데요. 혼자 계시니까 끼니라도 챙겨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아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텅 비어 있었죠. 민주는 평소 통화 기록을 자주 지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파일을 뒤적이고 구석구석을 살폈죠.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아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정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정아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죠. 사설탐정사무소. 화면에 여러 업체가 떴습니다. 정아는 하나하나 홈페이지를 클릭하며 리뷰를 읽어내려갔어요. 동의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그중 한 곳에 전화번호를 메모장에 적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이었어요. 강남역 인근 낡은 오피스텔 7층에 K조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정아는 좁은 복도를 지나 초라한 문패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죠. 책상 뒤에 앉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형사입니다.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이정아입니다.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아를 훑어봤습니다. 20년 경력이 묻어나는 관록 있는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전화로 대강 들었는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정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최 형사는 천천히 서류들을 펼쳐 살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했죠. 은행 이체 내역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수아, 23세. 매달 200만 원씩 1년간. 최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돋보기를 꺼내 산부인과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이름이 찍혀 있네요. 이 정도면 2주 안에 신원 파악 가능합니다. 정말요? 정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20년 이 일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 형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정아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곧바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병가를 내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은 뒤 그녀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 뒤졌습니다. 옷장도 뒤지고 침대 밑도 살폈죠. 하지만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아야, 나야. 어머니 김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아는 문을 열었죠. 영숙은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꼴이니?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정아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그리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영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거실로 데려갔죠. 소파에 앉힌 뒤 물을 떠다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과 이체 내역서를 어머니 앞에 펼쳐놨습니다. 영숙은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죠. 민준이가 이걸 1년 동안이에요. 매달 200만 원씩 그 여자한테.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죠. 엄마는 민준이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구나. 탐정은 고용했니? 네,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대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줬죠. 마침내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정아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최 형사는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수아, 23세. 서울예술대학교 회화가 3학년입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여자였죠. 정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기록은 없습니다. 최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남편분의 송금액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한 걸로 보입니다.
정아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어요. 최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이수아 씨는 현재 임신 8개월입니다. 정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방문 기록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이고요. 정아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젊고 예쁘고 임신까지 한 여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질투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죠. 맑고 순수해 보이는 그 눈이 왠지 모르게 낯익었습니다. 정아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여기 적어뒀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모님. 최 형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정아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햇살이 따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직접 만나야겠다고. 그 여자를 직접 보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정아는 오피스텔 건너편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시선은 건물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죠. 오전 11시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불룩한 배를 감싼 원피스를 입은 수아였어요. 정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여자가 실제로 눈앞에 있었죠. 수아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배가 무거운 탓인지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멀찍이 떨어져 수아를 따라갔습니다. 수아는 근처 대형마트로 들어갔죠. 정아도 카트를 끌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수아는 한참 사과를 고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만져보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채소 코너로 이동한 수아는 시금치와 당근을 집었죠. 정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아기용품 코너 앞이었습니다. 작은 베넷 저고리가 진열되어 있었죠. 수아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가격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식재료만 계산대로 향했죠. 정아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정아는 수아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정아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오전 10시 수아가 큰 포트폴리오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정아도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30분 후 서울예술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캠퍼스 안쪽 건물로 들어갔어요. 정아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수아는 교수 연구실 앞에서 멈춰 노크를 했죠.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여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30분쯤 지나 수아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밝아 보였죠. 교수가 문 밖까지 나와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출산하고 푹 쉬었다가 복학해. 걱정 마.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아가 깊이 인사했어요.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는 거였죠.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정아는 이번엔 산부인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최 형사가 알려준 병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수아가 병원으로 들어갔죠. 1시간 후 진료를 마친 수아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노해야 할 여자였는데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아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정아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여자는 남편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돈 때문이었을까?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민준일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아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하고 지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죠. 43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 처진 볼, 윤기 없는 피부. 정아는 수아의 젊고 맑은 얼굴을 떠올렸어요. 민준이 왜 그녀에게 갔는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해됐죠. 나는 이제 늙었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죠. 깊은 자책과 슬픔이었습니다. 정아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 지켜본 수아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았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지만 당당했죠. 혼자였지만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외롭고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정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는 건 의미가 없었죠. 내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수아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민준과 어떤 관계였는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돈을 받았는지, 모든 걸 알아야 했죠. 정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아의 전화번호는 최 형사에게서 받아뒀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그날 밤도 정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며 할 말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차분하게 물어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정아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최소한의 화장이었지만 얼굴이 조금 살아났어요.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죠. 정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아는 오피스텔 402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심호흡을 3번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아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맑은 눈을 가진 여자였죠. 배가 불러온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수아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아내입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문을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아가 차갑게 말했죠. 수아는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아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미술 작품 스케치들이 놓여 있었죠. 정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과 이체 내역서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는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남편이 왜 당신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냈는지. 저는 그분과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육체적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뱃속 아이는 뭡니까? 누구 아이입니까? 수아는 배에 손을 얹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정아가 비웃었죠. 내 남편한테 돈 받아놓고 사생활이라고요? 민준 씨는 그냥 도와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도와줬다고?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정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편이 왜 당신을 도와야 하는데?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아는 수아에게 한 걸음 다가갔죠.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세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배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정아는 깜짝 놀라 수아를 부축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기가. 수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정아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냈죠. 119죠?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를 소파에 눕혔어요. 수아는 거친 숨을 쉬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곧 구급차 와요. 정아가 다급하게 말했죠.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젊은 여자가 그저 아픈 임산부로만 보였어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아를 들것에 옮겨 실었죠. 보호자십니까? 구급대원이 정아에게 물었어요. 아, 네. 정아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수아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아는 수아의 손을 잡았죠.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아를 데려갔습니다. 정아는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바닥에 수아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챙겨온 것 같았죠. 가방 입구가 열려 있었어요. 서류 한 장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정아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입양 서류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인 이수아. 입양일 2002년 11월 20일. 친생모 개인정보 보호로 가려짐. 정아의 눈이 날짜에 고정됐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그녀는 23년 전 11월 15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입양을 보낸 건 닷새 후였어요. 11월 20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정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어요. 23년 전 보낸 아이. 같은 입양 날짜. 같은 나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어요. 보호자분? 정아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정됐습니다. 조산 위험은 없고요. 정말요? 정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갔어요. 정아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입양 서류를 주워들었죠.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틀림없었어요. 정아는 가방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을까? 수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그래서 도와준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답해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수아가 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수아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죠. 정아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어요.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이 혹시 내 딸이냐고 물어봐야 할까?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에서 돌아섰어요. 복도를 따라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가 23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2년 11월 15일. 그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딸을 낳았다. 3.2kg. 오전 6시 42분.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오늘 아기를 보냈다. 희망찬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입양 서류와 정확히 같은 날짜였습니다. 정아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수아는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남편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급해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와서 말씀드릴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부르길래. 정아는 일기장과 입양 서류를 어머니 앞에 펼쳐놓았어요. 두 개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 날짜 좀 보세요. 영숙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수아라는 애가. 네, 제가 23년 전에 보낸 아이예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도 같고 입양 기간도 같고 날짜까지 똑같아요. 영숙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정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년 전이었어.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었다. 네, 민준이가요? 응. 혼자 조용히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지. 영숙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내 과거에 대해 물어봤어. 정아는 숨이 막혔어요. 아기를 입양 보낸 적이 있냐고, 어느 기관이었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모른다고 했지. 내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민준이 얼굴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
입양 기관 이름도 날짜도. 정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아가 제 딸이라는 걸. 그런 것 같구나. 그래서 도와준 거겠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민준이 노트북을 다시 봐야겠어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창이 떴죠. 정아는 여러 번호를 입력했어요. 결혼기념일, 민준의 생일, 집 주소.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딸각.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정아는 파일 탐색기를 열었어요. 숨긴 파일을 보이게 설정했습니다. 문서 폴더 안에 패멀리라는 이름의 폴더가 보였죠. 마우스 커서가 떨렸어요.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더블 클릭했죠. 수아가 대학 캠퍼스를 걷는 사진이었어요. 멀리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죠.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다음 사진. 수아가 미술관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민주는 3년 동안 딸을 지켜봐왔던 겁니다.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들을 넘겼어요. 그때 DNA 검사 결과라는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공인된 유전자 검사 기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피검사자 1 강민준, 피검사자 2 이수아, 혈연관계 없음 0%. 정하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어요. 다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피검사자 1 이정아 모발 샘플, 피검사자 2 이수아, 혈연관계 모녀관계 99.9%. 정하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까지 했던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거였죠. 영숙이 뒤에서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아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아에게 DOCX 워드 파일이었어요. 미완성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정아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매일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늘 실패했죠. 당신이 얼마나 아파할지 알기에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3년 전 우연히 수아를 만났습니다. 대학 앞 카페에서였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당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였으니까. 정아는 흐느끼며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모님께 여쭤봤더니 날짜도 맞았어요.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99.9% 당신의 딸이었어요. 정아, 미안해요. 혼자 알고 지켜본 게.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면 얼마나 괴로워할까봐 두려웠어요. 수아는 착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 따뜻하고 순수해요. 1년 전 그 애가 임신 사실을 알고 힘들어할 때 저는 아버지처럼 도와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딸이니까요. 우리 딸이니까요. 이제 용기를 내려고 해요. 다음 주 금요일 당신과 수아를 함께 만나게 할 거예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곳으로요. 그날 모든 걸 말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민준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민준이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아는 키보드 위에 고개를 묻고 울었어요. 영숙도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민준은 진실을 말하려 했던 겁니다. 가족을 다시 이어주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 기회는 영영 사라졌어요. 정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바보예요. 그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겁니다. 23년 전 보낸 딸을 찾아주려 했던 거였죠. 정아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수아한테 가야겠어요. 그래. 가서 말해줘. 내가 엄마라고. 무서워요. 저를 받아들여 줄까요? 받아들일 거야. 그 애도 널 찾고 있었을 거야. 영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아는 일어나 코트를 입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죠. 거실에 걸린 민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 찾아줘서. 정아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죠. 23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정아는 사흘 동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수아의 사진 47장, DNA 검사 결과, 은행 송금 기록, 메모들. 모든 것이 남편의 깊은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죠. 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형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 제 남편이 사고 난 날, 그날 동선을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이틀 후,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는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최 형사는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분은 한강변의 라 메종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더군요. 정아의 심장이 뛰었어요. 라 메종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약은 3인이었습니다. 오후 7시로요. 3인이요? 네. 그리고 이수아 씨에게 보낸 문자도 복구했습니다. 최 형사가 인쇄물을 건넸죠. 수아 씨, 금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 메종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정아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분의 휴대폰에서 사모님께 보내려던 예약 문자도 발견됐습니다. 최 형사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금요일 저녁 7시에 라 메종에서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문자는 발송되지 않은 채 임시 보관함에 남아 있었죠. 민주는 그 문자를 보내기 전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정아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최 형사님. 별 말씀을요. 힘내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이제 확실해요. 민준이는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수아한테 연락해야겠어요. 만나서 모든 걸 말해줘야죠.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니? 무섭지만 해야죠. 정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어요. 옷장을 열고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화장대에 앉아 천천히 화장을 했죠.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고 볼에 생기를 더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은 괜찮아 보였어요. 정아는 휴대폰을 꺼내 수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아 씨, 저 이정아입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딸각. 문자가 전송됐어요. 정아는 휴대폰을 꽉 쥐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아의 답장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3시 한강공원 근처 카페 봄날에서 뵐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정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딸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어머니와 함께 아기용품점으로 향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기용품점은 왜? 손주한테 줄 선물 사야죠. 정아가 미소 지었어요. 넓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스텔 톤의 아기 옷들이 가득했죠. 정아는 작은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어요. 23년 전 딸에게 입혀주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게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카트를 가져왔어요. 정아는 유모차를 골랐습니다. 아기 침대, 속사계, 젖병, 기저귀. 필요한 모든 것을 카트에 담았죠.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23년 동안 못 해준 걸 지금부터라도 해줘야죠.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출산 예정이세요? 아니요. 손주가 곧 태어나요. 정아가 밝게 대답했어요. 짐을 가득 실은 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아기용품들을 하나씩 풀어놨어요. 민준의 서재였던 공간이었죠. 이제는 증손녀의 방이 될 곳이었습니다. 영숙이 손녀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네.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수아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정아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우아한 회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거울을 봤죠. 최대한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려 노력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먹고 가거라. 목이 안 넘어가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정아는 억지로 토스트 한 조각을 먹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죠.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정아는 가방을 챙기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딸 만나러. 정아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죠. 잘 다녀와. 엄마가 기도할게. 고마워요, 엄마. 정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정아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족해 보였어요. 23년의 빈자리를 어떤 말로 채울 수 있을까요? 차는 어느새 한강공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백미러를 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바르고 심호흡을 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봄날이 50m 앞에 보였어요. 정아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수아가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보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닦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딸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돌렸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정아는 한 걸음 한 걸음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아의 자리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의 손이 놓여 있었죠. 23년의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되돌릴 순간이 왔어요. 정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아도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23년 전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21살에 아이를 가졌어요. 미혼모였죠.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혼자 낳았죠. 수아는 가만히 정아를 바라봤어요. 2002년 11월 15일 새벽 6시 42분 3.2kg의 딸을 낳았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 날짜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20일 정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입양을 보냈어요. 희망찬 가정으로 보냈죠. 수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설마 그게 저예요? 네. 당신이 제 딸입니다. 정아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DNA 검사 결과서였어요. 민준이가 3년 전에 검사했어요. 99.9% 모녀 관계래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정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정아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23년 전 병원 출생 기록이에요.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수아는 그것도 읽었습니다. 출생 시간, 몸무게, 모든 게 자신과 일치했어요. 정아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아니, 우리 딸에게 쓴 편지예요. 수아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우연히 수아를 만났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 당신의 딸이니까요. 우리 딸이니까요. 편지를 읽는 수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죠. 민준 씨가 알고 계셨어요. 수아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네. 3년 전에 알았어요. 정아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는 당신 곁에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3년 동안이나.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대요. 제가 얼마나 아파할까봐. 정아가 미소 지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당신을 돌봤던 거예요. 제 딸이니까요.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아는 가만히 기다렸죠. 수아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아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분이, 네, 제가 당신 엄마예요. 두 사람은 다시 울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왜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1년 전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수아가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기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혼자 낳아야 했죠. 정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민준 씨가 찾아오셨어요.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보낸 거였군요. 처음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착한 분인 줄만 알았죠. 수아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필요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고마웠겠어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 혼자 못 견뎠을 거예요. 정아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수아는 놀라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죠. 미안해요. 23년 전에 보내서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자 키울 수 없었어요. 21살이었고 돈도 없었고 괜찮아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요.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민준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아는 쓰게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민준이가 유품 속에 당신 초음파 사진을 남겨놨죠. 정아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봉투를 발견한 것, 탐정을 고용한 것, 수아를 지켜본 것, 병원에서 입양 서류를 본 순간의 충격까지.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군요. 네. 이제 더 늦출 수 없었어요. 수아는 정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평생? 정말요? 네. 입양 부모님은 좋으셨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친엄마는 어떤 분일까? 수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정아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수아는 그것으로 눈물을 닦았죠.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배를 만져봐도 될까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는 손을 뻗어 수아의 배에 살며시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그때 뱃속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정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찼어요? 네. 요즘 많이 차요.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활발한가 봐요. 정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손주였습니다. 자신의 첫 손주가 여기 있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아는 정아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어요. 배 위에 4개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세 세대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할머니가 생겼네. 우리 아기. 수아가 배를 향해 속삭였어요. 정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준 선물이었어요. 그가 죽음으로써 이어준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졌어요. 카페 안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아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아가 뒤따라 나왔죠. 한강변 산책로가 보였어요. 조금 걸을까요? 정아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저녁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정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준비는 다 됐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정아가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요? 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정말요? 물론이죠. 아니, 출산 후에도 계속 함께 살아요.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은 내 딸이에요. 갑자기가 아니라 2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지었어요? 정아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혼자 짓기가 어려워서. 그럼 우리 같이 지어요. 민준이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좋아요. 그럼 준자를 넣을까요? 그래요. 준이, 준아, 어때요? 예뻐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23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났어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었죠. 정아는 수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으아.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정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 김영숙도 손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우리 수아는요? 정아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곧 나오실 거예요. 10분 후 수아가 침대에 누운 채 나왔습니다. 품에는 하얀 속사계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정아는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야, 고생했어. 엄마. 수아가 정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아는 며칠 전부터 자연스럽게 정아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아기 보실래요? 수아가 품에 아기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는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3.1kg.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23년 전 자신이 안았던 수아와 비슷한 무게였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다. 정아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도 다가와 증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수아 어렸을 때 똑같네. 눈썹도 코도. 그러게요. 신기해요. 세 여성은 아기를 가운데 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네 세대가 이어진 순간이었죠. 사흘 후 정아는 수아와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영숙이 끓인 미역국 냄새가 가득했죠. 어서 와라. 피곤하지? 괜찮아요, 할머니. 수아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정아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민준의 서재였던 공간이에요. 이제는 아기 침대와 유모차, 옷장으로 가득했죠. 파스텔 핑크색 커튼이 창문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기 방이야. 수아는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내가 병원 있을 때 할머니랑 같이 꾸몄지. 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기를 지켜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저녁 무렵 영숙이 돌아가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정아는 거실에 있는 민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꽃 한 송이를 사진 옆에 놓았어요. 사진 속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고마워요. 정아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찾아줘서, 손주까지 안겨줘서.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뒤에서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민준 아저씨한테 인사시켜 드릴게요. 수아가 아기를 사진 쪽으로 향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우리를 이어주신 분. 정아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영숙이 찾아와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세 여성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아기는 옆 요람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이름은 정했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준이, 준아, 민준. 고민 중이에요. 수아가 대답했어요. 다 예쁜데. 천천히 정해도 돼. 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아와 수아는 아기 이름을 놓고 고민했어요. 종이에 여러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민준이 준자에 기쁠 희자를 써서 준이는 어때요? 정아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준이, 강준이. 수아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입에 착 붙는 이름이었죠. 그럼 준이로 하자. 우리 강준이. 두 사람은 요람 속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작은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수아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준비했어요. 정아도 학교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준이를 돌보기로 했죠. 엄마, 할머니가 너무 힘드실 텐데. 수아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증손녀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거 하려고 여태 산 거야.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이면 정아가 먼저 일어나 준이를 돌봤습니다. 수아를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었죠. 영숙이 도착하면 정아는 학교로, 수아는 대학으로 향했어요. 저녁이면 새 여성과 아기가 다시 모였습니다. 거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정아는 수아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산책했어요. 준이는 유모차 안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엄마, 준이가 벚꽃 보고 있어요. 수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예쁘다, 우리 준이. 정아는 유모차를 멈추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준이가 방긋 웃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민준 아저씨가 지금 이 모습 보시면 좋아하셨을까요? 수아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엄청 기뻐하셨을 거야. 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찍고 자랑하고 매일 안아주셨을 거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아는 유모차를 흔들었어요. 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준이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정아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모두 지켜보고 계실 거야.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유모차 위로 날아와 앉았죠. 정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민준이 보낸 인사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유모차 바퀴가 산책로를 굴러갔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멀고도 아름다웠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네 여성은 거실에 모였어요. 영숙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자. 좋아요, 할머니. 수아가 준이를 안았어요. 정아는 수아 옆에, 영숙은 그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타이머가 깜빡이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찰칵. 네 세대가 담긴 사진이 찍혔습니다. 정아는 그 사진을 인화해서 민준의 영정 옆에 놓았어요. 사진 속 네 명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웃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어요. 준이는 아기 방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수아도 옆방에서 잠들었죠. 정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딸도 찾았고 손주도 생겼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사진 속 민주는 대답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 수 있었어요. 민준도 지금 행복할 거라는 걸. 그가 가장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민준의 사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아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준이의 울음소리에 집안이 깨어났습니다. 수아가 먼저 일어나 아기 방으로 갔죠. 정아도 뒤따라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죠. 23년 만에 되찾은 딸과 새로 태어난 손주와 함께 해주는 어머니와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민준과 정아는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니, 오래전 끊어졌던 이야기의 아름다운 계속이었죠.